개인 파산 면책을 받으려면 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내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. 근데 그 딱 하나만 있어요. 예,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개인 파산 면책 신청자 채무는 어느 정도 되어야 나중에 면책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까?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.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. 왜 어렵냐? 그 기준이 없어요.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설명 좀 드릴게요.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채무가 많으신 분들하고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좀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대 보통 3, 4, 50대 분들이 진짜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. 회생은 3년에서 5년 동안 다만 얼마씩 갚아야 되잖아요. 근데 파산은 내가 가진 재산이 없다면 그냥 돈 10원도 안 내고 면책 판결을 받아서 채무가 없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법원은 상당히 까다롭게 심사하거든요. 그러면 내 채무가 과연 어느 정도여야 그 파산 면책이 되는지, 얼마면 나 회생 말고 개인 파산할 수 있나요? 나 질문을 많이 해요. 면 이런 말을 하죠. 아프신데 혹시 있으세요? 뭐, 저 겁나 아파요. 어디 아프냐면요, 제가 혈압도 있고요, 고지혈증도 있고, 허리가 조금 이거 갖고는 안 되고 안 됩니다, 개인 파산. 자,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. 자, 이제 좀 설명드릴게요. 개인 파산 면책을 받으려면 지급 불능 상태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. 지급 불능. 그러니까 내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. 근데 그 딱 하나만 있어요. 지급 불능 상태.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열이 안 돼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. 지급 불능 상태. 그러면 지급 불능 상태를 어떻게 판단하느냐? 그거는 재판부의 정권이에요. 정권. 이제 권한이죠. 판결을 내리신 분의. 자, 그러면 일단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. 몸이 불편해서 경제활동을 못하는 경우, 이거는 조금 아픈 거, 비가 오면 팔다리가 쑤시고 하루에 한 7시간 서 있으면 허리가 많이 아프다, 이거 갖고는 지급불능이 아니에요. 여러분들, 지급불능이라는 거는 의사 진단하에 이분은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으로 어디가 아프다 정도 진단이 나와야 돼요. 나이가 경제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나이대의 사람들은 이게 나와야 되고, 두 번째, 나이가 아주 많으세요. 7, 80대나, 그 다음에 아주 어린 미성년자들. 이분들은 경제적 활동할 수 없다는 건 누구나 인정하잖아요. 이분들은 개인 파산 면책 가능해요. 그러면 경제 활동할 수 있는 나이에 능력 있는 사람들, 20대에서 60대를 보면, 이거는 이제 재판부가 여러 가지 상태를 고려를 해요. 제가 전에 처리했던 사건인데, 20대 중반의 여자분이 채무가 3천밖에 안 됐거든요. 근데 파산 면책을 받았어요. 이거는 지급불능 상태가 어떤 걸로 인정이 되냐면, 아이가 4명이었어요. 애국자잖아요. 안 그래도 저출산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시끄러운데, 20대 중반의 이 여자분께서는 아이가 4명이라 아이 4명을 키우는 거는 이 여성분이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로 판사님 인정해 주신 거예요. 너무나 가슴이 아파가지고, 그리고 파산 면책 됐습니다. 3천밖에 안 되는데. 그 다음에 이제 액수를 이제 여러분들 그냥 다른 거 다 없고 멀쩡해. 이제 20대부터 한 60대 후반까지라고 이제 가정을 할게요. 그러면 채무 액수가 어느 정도 돼야 파산 면책을 할 수 있을까? 딱 보면 액수 기준이 구체적으로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런데 만약에 30대가 한 4천, 5천 정도의 채무 가지고 개인 파산 면책 들어가면 대부분 기각 아니면 파산 신청 취하를 하라고 보증명령 나옵니다. 개인회생으로 가세요. 경제적 활동해서 다만 한 달에 얼마씩이라도 갚으세요 해서, 이렇게 해서 아무튼 4, 5천만 원 정도가 3, 4, 50대 경제활동 하시는 분이 개인 파산 면책하면 대부분 기각 아니면 개인회생으로 가세요, 이렇게 보냅니다. 그러면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지만 그 소득 자체가, 여러분들 개인회생이 인정해주는 한 달 최저생계비 있잖아요. 1인이면 116만 원, 2인이면 195만 원, 3인이면 얼마.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내가 했더니 그 최저생계비보다 벌지 못하면 이건 개인 파산 면책 됩니다. 이거는. 그 다음에 두 번째, 채무가 워낙 많아서, 진짜 채무가 많아서 이분이 경제적 활동을 해봤자 이자도 제대로 납입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. 이러면 파산 면책이 돼요.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30대 분이 10억이라는 채무가 있다 가정을 할게요. 근데 연리가 10%로 할게요. 그러면 10억에 1년 이자가 1억이잖아요. 그러면 12로 나누면 한 달에 이자만 100만 원이에요. 그런데 이 30대가 한 달에 150만 원 번다고 치죠. 그러면 이자 한 90만 원 떼면 60만 원 갖고 살 수 없죠. 왜냐면 지금 1인 최저생계가 116만 원이니까. 그러니까 이 사람은 파산 면책 됩니다. 그러니까
구체적 액수의 기준이 파산 면책에 대한 기준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많이 해본 전문가가 그 당사자의 여러 가지 상황, 건강 상태, 가족 관계, 한 달 수입, 채무 정도, 채무가 발생된 경위. 명심하세요. 주식 도박 이런 분들 파산 면책 절대 안 됩니다. 간혹 어떤 사무실에서는 한번 해봅시다 하고 수임 받는 거 그런 사무실 쓰면 안 돼요. 주식 이거 안 해줘. 파산 면책 전부 다 개인회생 가능해요. 안 해줘요. 주식 비트코인 이런 거는 파산 면책이요.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약간 주관적으로 좀 판단해서 이 정도 액수 정도면 이분 파산 면책 되겠다 이렇게 들어가거든요. 저희 사무실은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에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고 채무가 과다해서 파산 면책을 하려면 구체적 기준이 없어. 그러면 결론은 뭐라고요? 전문가가 여러 가지 종합적 요소를 판단해서 가능 여부가 판단돼야지. 옆에 카더라 통신들 있잖아요. 이런 거 믿지 마세요. 정말 카더라 통신. 전문가 찾아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